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우리 대한항공통신 오늘 정말 미친 듯한 그 핸들링을 보여줬죠. 장 초반에는 그렇게 주가를 밀어대더니 마이너스 8%까지 밀었어요. 제가 말한 이 정확한 그 지지점에서는 말도 안 되는 반등세가 나와줬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대한항공통신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대한항공통신은 그러니까 주포가 매집을 그 명확한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도 그 매집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매집선에서는 매수를 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안 깨지면은 우리는 홀딩을 할 것이다 했는데, 근데 오늘도 딱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또 급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오전에 저점 찍더니 엄청나게 급하게 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자, 그럼 현재의 위치에서는 뭡니까? 유지죠, 유지. 보유입니다, 보유. 이렇게 지켰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세력들은 이 가격 관리를 해주는 거고, 현재 제가 보는 이 매집선은 살아있다라는 걸 다시 확인시켜주는 거죠. 거기에 오늘 보시면 이렇게 한번 터치를 했다가 다시 한번 그 자리를 또 터치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투 터치를 해준 거죠. 그럼 이게 분봉상에서는 또 하나의 이 쌍바닥에 대한 이 개념도 될 수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추세를 노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대한항공통신 앞으로는 어떤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흐름이 나와야지 우리가 이 앞에서도 즐겼던 이 추세가 진행이 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이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리 현재 대한항공통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또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설명해 와서, 자, 오늘 이 대한항공통신 정말 흐름이 좀 재밌었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 상승에서도 자 보자고요. 보시면 이 3주 전 영상에서, 그러니까 매집을 했던 그 밴드에서 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재매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역대급 반등에 대한 기회가 왔다고 이때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13,000원일 때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온전한 상승을 먹고 제가 여기서는 이제 엑시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번 이 하락에서도 또 똑같은 이 흐름. 자, 그러니까 1번 구간에서도 경험을 했던, 2번 구간에서도 경험을 했던, 그 자리가 또 똑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시 이 수익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주는 종목이 계속 준다. 그리고 잘 맞는 종목이 계속 있다고 하는데 오늘도 이 대한항공통신이 그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한 세력들은 이 일정한 가격대에서 이렇게 지금 매집을 계속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도 일단 반등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다시 추세로 전환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래를 했던 이 앞에 구간의 상승 흐름을 주목을 해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때도 이 상승 추세를 먹을 수 있었던 거는 저항을 받던 주가가 돌파를 만들면서 이 돌파 다음에 뭐가 나냐 이겁니다. 바로 이 안착을 하는, 안착 작업을 해줬다는 거예요. 유지죠, 유지. 유지가 되면서 각도가 커지면서 계속적으로 이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그리고 깨지면 엑시트죠, 엑시트. 이 말은 즉슨 이 선들이, 세력들이 유지를 하는 유지선이라는 겁니다. 돌파를 하면 매수를 하고 깨지면 엑시트를 한다. 근데 오늘도 보면은 이 돌파에 대한 그 흐름이 진행이 된 거예요.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돌파를 하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유지를 해주면 다음으로 연결이 되고, 유지를 해주면 다음으로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유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유지. 그래야 이 온전한 상승 추세를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도 하나 더 말씀드린 거는 바로 이 투터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죠. 즉 저점을 한번 찍고 나서 그 저점을 한 번 더 리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냐면 이 앞에 구간들 체크를 하면 항상 전환이 나오는 시점에는 어떠한 흐름이 나오냐, 바로 횡보, 이 조정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투터치를 하는 그림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추세가 연결이 됐어요. 1번 구간도 그랬고, 또 횡보니까 여기가 이 조정 국면인데 저점을 찍고 꼭 이 저점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추세가 연결이 되고, 최근 흐름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다중바닥이죠, 다중바닥. 그러니까 추세를 만들기 직전에는 꼭 이렇게 리테스트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쌍바닥이나 방금 전에 보여드린 역히든 숄더를 만들고, 그러니까 조정에서는 이런 바닥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 구간에서도 이렇게 투터치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말은 즉슨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유지만 잘해주면 다시 한번 추세도 노려볼 수가 있는 그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자, 반대로 이 저점은 이제는 절대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가격이 형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가격이. 어제도 강조를 해드렸던 거는 여기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지금까지 유지를 해왔던 이 대추세에 대한 유지선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 흐름이 나오면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상승을 즐기되 어디가 깨지면 안 되는지 명확하게 인지를 한 상태에서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으로 이 대한항공통신은 계속적으로 거래를 해왔는데, 모든 종목마다 여러분 주포는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 주포들이 매집하는 구간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주포가 이제 종목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두 개의 밴드가 형성이 됩니다. 보시면 앞에는 밴드가 형성이 되지 않다가 주포에 대한 진입이 알려지면서 이렇게 밴드가 형성이 되죠. 자, 이렇게 밴드가 형성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량과 이렇게 강력한 장대 양봉이 발생이 되면 이건 또 확실한 신호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구간부터는 이 스마트 머니가 들어왔다. 즉 세력들의 똑똑한 자금이 들어왔다는 건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머리 아프게 고민할 필요 없이 주가가 이 밴드에 터치를 할 때 차분하게 매집을 해가면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실제로 거래한 구간을 보시면 작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거래를 했는데, 이 맥점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자, 이렇게 자동으로 이 월 4회씩 알아서 분할 매집이 되도록 시스템을 설정해 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사는 게 아니라 매집 횟수에 대한 제한과 이 금액에 대한 제한으로 리스크를 관리를 하는 겁니다. 리스크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세력들과 진입을 하는 신호들이 되겠죠. 이렇게 세력들이 진입을 하게 되면 주가가 확산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한번 밴드에 오게 되면 또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는 거예요. 또 확산이 오게 되면 수익 실현을 하고, 이 반복적인 행동을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또 매집이 뜨고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7개월 동안 로직을 돌린 결과값이 지금 이거라는 거죠. 자, 보시면 초기 투자금 역시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지극히 평범한 금액으로 시작을 했고, 자, 현재도 매집을 하고 있고, 이건 이제 수익을 확정한 금액이 되겠죠. 원칙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매도 구간에서는 공포를 매집을 하고요. 과열 구간에서는 한의에 매도를 한다. 자, 그러니까 지금 또 다시 한번 이 매집을 하는 이 구간, 이 신호들이 뜨고 있다라는 거죠. 이 추세가 유지가 되면 다시 한번 이 확산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대응 무척이나 중요할 건데, 자,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서 이제 유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방향성이 나오는 흐름, 그럼 이 25,000원까지 돌파에 대한 신호가 발생이 되면 그때는 더 비중을 실어줄 겁니다. 제가 말했죠. 항상 돌파가 나오고 나서 이 안착에 대한 과정이 끝나야 다음 방향성을 논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내일 유지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다시 돌파를 보인다. 그건 시그널이라는 겁니다. 추세의 시그널. 그때 이제 제가 비중을 채울 때 여러분들에게도 매수를 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 이 신호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제가 설정을 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문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촌코치는 여기선 엑시틀 이야기라고 지금 다시 한번 이 밴드에서는 매수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것만 참고를 하더라도 거래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이 들어가면 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대한항공통신을 보면 어때요? 자,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이 구간은 홀딩이죠. 깨지면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이 돌파가 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면 홀딩이죠. 이 파동이 7,000원에서 무려 30,000원까지 올라갔던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은 먹고 조정은 싹 피하고 다시 상승을 먹는 거죠. 자,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죠. 자, 돌파를 하면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홀딩입니다. 자, 깨지고 나서 분할 매도를 하고 이 조정을 충분히 본 뒤에 다시 이 돌파의 시그널이 나오면 뭐라고요? 매수죠. 그럼 이렇게 유지선을 타고 끝까지 이 한 파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깨지면 분할로 매도를 하고, 이 대우건설 역시도 이게 8,000원에서 무려 40,000원까지 올라간 파동이에요. 상승과 조정과 상승의 파동을 정확히 이 맥점 분봉에선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이 16만 원일 때 30만 원이 간다고 올려드렸던 이 삼성전자도 이게 시총이 적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무려 1700조가 되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이 추세를 유지를 하고 정말로 30만 원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16만 원일 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정말 아쉬운 거는 제가 이 3개월 전에 대한전선을 잡아드릴 때 그때 이 가온전선도 제가 같이 잡아드렸는데 맥점 차트 이 세력 매집 종목이라고 해서 자, 맥점 코치 가온전선이라고 치면 다 나오죠. 자, 대한전선 이런 건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또 이렇게 가온전선 또 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가온전선이 제일 폭등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밴드에 대한 이탈이 단 한 번도 없이 유지를 하면서 폭등을 하다가 이게 얼마까지 갔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이 60만 원까지 간 겁니다. 자, 10만 원도 안 됐던 이 밴드 라인에서 이게 60만 원까지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다 문자를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전부 다 이 맥점 밴드 하단 라인에서 전부 다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밴드를 타고 가는데 이런 종목들을 왜 파냐 이거죠. 자, 여전히 수많은 종목들이 이 맥점 밴드를 유지를 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라는 뜻입니다. 자, 이 차트를 대입해서 현재 많은 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함께 하실 분들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이 아래의 번호로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 내일부터 당장 제 문자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 이야기를 더 해드리면은 지금 주식시장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과열이 왔다 보니까 이제 끝물이 아닌가 불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최근에 주변에 뭐 돈을 다 잃었다는 소리는 들리고 시장 역시도 상당한 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지금 올라보다 보니까 다 팔고 도망쳐야 되나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결론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자, 물론 2000포인트에서부터 8000포인트 적게 오른 건 아닙니다. 즉 시장이 과열이 맞긴 맞다는 거죠. 하지만 이 8000포인트가 진짜 꼭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의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연봉을 보시면 이 AI 버블은 이제 고작 3년 정도 지났을 뿐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아직 1년과 한 2년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현재 이 시장에 대한 위치를 자 월봉으로 보면 1파와 2파와 현재는 3파를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한 차례 이 조정, 4파가 조정입니다. 조정 뒤에 앞으로 다가올 이 5파. 아직 이 5파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꼭지는 현재와 같은 이 상승론자들과 현재 이 조정론자들이 팽팽할 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한 폭락장은 언제 오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환희에 가득 차서 돈을 싸들고 올 때죠. 자, 과거 버블의 이 정점들을 기억하시나요? 자, 닷컴 버블 때 그리고 2021년도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끝물에 헤드라인이 어땠는지 보시면은 회사를 다니면 바보다. 대박나서 뭐 퇴사가 속출했다. 전통적인 기업 가치 분석은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등 그러니까 지금 안 사면 이 벼락거지가 된다는 뉴스들이 미디어를 엄청나게 도배를 했다는 거죠. 자, 시장의 마지막 개미들의 돈까지 싹 받아들이기 위해서 온 세상의 뉴스가 이렇게 한이를 부추길 때 그때 꼭지이자 파산에 대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어때요? 여전히 이 AI는 과열이다. 조심해라. 경기 침체가 온다라며 지금 이 공포를 지속적으로 심어주고 있죠. 원래 진짜 상승장은 이렇게 의심을 먹고 자라고 환희에 죽는다는 겁니다. 아직 진짜 환희와 뉴스는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특히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역대급 대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스페이스X와 오픈 AI 같은 이런 대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상장하는 이 IPO 카드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끝물은 이런 대형 IPO가 성공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 유동성의 환희가 정말로 이 정점을 찍은 뒤에 그때 이제 저는 찾아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말씀드린 대로 조심은 해야 됩니다. 상승부에 제가 말한 이 3파 이후에 4파 조정이 남아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상승부의 이 후반부인 만큼 하반기에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뭐 긴축 우려나 뭐 이런 것들로 한 20%대까지의 조정은 빠질 수가 있어요. 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 조정의 4파에서 고레버리지를 쓰면서 지금까지 본 돈을 다 털리고 파산을 하곤 하죠. 하지만 지금은 무서워서 도망칠 때가 아니라 이 하반기에 올 이 울퉁불퉁한 이 조정장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철저히 자금 관리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정말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러한 제가 말한 이 5파동의 이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 맥정코치와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더 돈이 되는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